그래서 무리 센터와 더불어 전체 포트무디 지역이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될 예정이라는 거, 요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광역 밴쿠버의 모든 지역에 부쩍 늘어난 이 인구율 때문에 트랜짓 오리엔티드 디벨롭먼트 에리아에 관해서 모든 시민들의 관심은 지난 10년간 사실 계속되어 왔습니다. 포트무디의 브루어스 로우라고 불리우는 브루어리 거리가 유명한 이유도 바로 이런 지형적 특성과 기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지역이 그렇듯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여러분, 밴쿠버에서 포트무디라는 동네 들어보셨나요? 트라이시티 중 하나인 포트무디는 밴쿠버의 다른 지역들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된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 도시입니다.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느낌, 그러면서도 도시의 편리함을 갖춘 자연과 도시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트무디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눈에 띄게 상승해 왔는데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포트무디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대도시에서 벗어난 자연 친화적인 곳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2020년 코비드 이후 2021년 사이에는 가격 상승 폭이 아주 많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트무디 지역이 다른 지역과 어떻게 다른지, 자연 경관, 교통, 상권, 학군, 그리고 지역 분위기까지 포트무디만의 독특한 매력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챕터 1, 트라이시티. 우선 트라이시티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트라이시티는 메트로 밴쿠버 지역 내에서 3개의 도시, 그러니까 코키틀람, 포트 코키틀람, 포트무디를 묶어 부르는 도시의 명칭입니다. 트라이는 라틴어로 3개를 의미하며 이 지역에 3개의 도시가 근접해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교통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트라이시티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챕터 2, 포트무디의 지형적 특성. 포트무디는 지리적으로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버라드 인렛을 끼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산맥이 자리 잡고 있어 바다와 산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은 도시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데요. 이런 특성 때문에 포트무디는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아주 많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습한 공기가 산맥에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상승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비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지형성 강우로 알려져 있는데, 포트무디는 그 지리적 특성상 트와슨 같은 지역에 비해서 1년의 강수량이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런 강수량은 포트무디의 생활 문화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이 발달하면서 브루어리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도 포트무디 주민들은 다양한 브루어리에서 생맥주 한 잔을 할 수 있는 포트무디의 브루어스 로우라고 불리우는 브루어리 거리가 유명한 이유도 바로 이런 지형적 특성과 기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챕터 3, 포트무디의 sub areas. 포트무디 도시 안에는 다양한 sub area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동네마다 저마다의 매력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개의 지역 및 단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헤리티지 마운튼. 헤리티지 마운튼은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동네입니다. 산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여름에는 버스를 타고 이동도 가능한 벨카라 파크가 있습니다. 정말 캐나다스러운 자연광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와이파인 비치에서 수영, 카약, 하이킹까지 즐길 수 있고, 하이킹 트레일이 번전 레이크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번전 레이크의 트레일은 광역 밴쿠버에서 한 번쯤은 가봐야 하는 하이킹 코스라고 합니다. 주 거주지로는 집과 집들 사이가 넓고 여유로우며 대체로 중상위층을 겨냥한 고급 주택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앤모어 지역도 고급 주택지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코키틀람의 웨스트우드 플라토의 대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앤모어 지역을 선택했었지만, 이 지역 또한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제는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카하니. 카하니 지역은 대부분 폴리곤 개발사에서 개발을 이미 마친 포트무디에서 유명한 동네입니다. 대표 도로 중 머레이 스트릿을 끼고 있으며 활기찬 상업지구로 콘도 단지와 근처의 상업시설이 아주 밀집한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거주민들이 도보로 상점, 카페, 레스토랑 등을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점과 식당들이 즐비하며 로컬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문화적, 사회적 생활이 아주 풍부한 지역입니다. 수로브록 빌리지. 또 포트무디 하면 대표하는 단지가 두 단지가 있습니다.
온리 개발사의 수럴브룩 빌리지랑 보사 개발사의 그 뉴포트 빌리지 단지가 있습니다. 둘 다 주상복합 단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급스럽고 포트무디하고 잘 어울리는 단지 분위기를 지금까지 잘 이어서 같이 갖고 가고 있습니다. 단지들의 특징은 편리한 대중교통 접근성과 에버그린 라인과 근접성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수럴브룩 빌리지는 포트무디의 상업적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여러 워크숍, 갤러리, 카페 등이 있어 예술적인 요소도 같이 함께 느껴지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무디 센터, 인렛 센터. 무디 센터는 사실상 포트무디의 중심부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지역입니다. 무디 센터 지역의 주거 형태를 살펴보면 옛날의 역사적인 건물들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도 많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재로는 저층 콘도 단지들과 타운하우스가 많이 자리하고 있으며 현재 여러 대단지 고층 콘도 프로젝트들이 개발 신청서가 이미 들어간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잘 집중해 주세요. 포트무디 지역뿐만 아니라 광역 밴쿠버의 모든 지역에 부쩍 늘어난 이 인구율 때문에 트랜짓 오리엔티드 디벨롭먼트 에리아에 관해서 모든 시민들의 관심은 지난 10년간 사실 계속되어 왔습니다. 여기 포트무디 지역도 마찬가지로 에버그린 라인인 무디 센터 역 주변과 인렛 센터 역 주변 둘 다 TOD 지역입니다. 먼저 무디 센터 TOD 지역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사진 먼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예정된 사안이고 바뀔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모습을 그려본다고 할 때 충분히 참고가 될 만한 자료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업데이트가 된 자료입니다. 여기 9번의 부지 위치에는 한국 분들이 잘 아는 앤덤 개발사의 개발 예정인 고층 콘도 부지 자리이고 13번의 위치는 BD 개발사에서 건설 예정인 타워 3개가 들어올 부지 자리입니다. 인렛센터 스테이션 근처에는 5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둔 저명한 개발사 웨스그룹에서 대규모 단지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무디 센터와 더불어 전체 포트무디 지역이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될 예정이라는 거 요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에버그린 스카이트레인 역뿐만 아니라 미션에서 출발해서 다운타운으로 도착하는 웨스트코스트 익스프레스도 있습니다. 이 지역의 교통 인프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무디 센터 스테이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 통근 열차는 포트무디 주민들에게 밴쿠버 다운타운까지 빠르고 효율적이게 출퇴근 시간에 맞춰 운행되며 이동순환으로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메트로타운이나 브렌투드와 같은 지역들과 비교해서 밴쿠버 다운타운까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포트무디만의 고유한 자연이 주는 편안함과 자연을 배경으로 한 뷰, 이런 자연 경관이 어우러지는 분위기에 워커빌리티가 높은 지역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지역을 한번 고려해봐도 괜찮은 도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포트무디 지역의 자랑거리라 할 수 있죠. 포트무디 세컨더리 스쿨의 IB 프로그램 덕분에 학군 역시 뛰어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IB 프로그램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심화학습입니다. 보통의 경우 시에서 한 지역 안에서 학교 하나를 선택을 해 IB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거의 20년 전부터 포트무디 세컨더리 학교는 IB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오던 학교였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여기 캐나다 대학을 가서 졸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캐나다 고등학교에 재적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한국 고등학교에 비하면 훨씬 깊이가 얕고 부실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갑자기 늘어난 학업량과 과제들로 인해 퇴학 혹은 자퇴를 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IB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슷한 양의 과제들을 경험한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서도 쉽게 적응을 하고 실제로 IB 졸업생들은 대학교를 가서도 졸업률이 80%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지원을 받을 때에도 이런 통계 덕분에 IB 졸업생들을 우선적으로 입학 허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학군에 더불어 지역의 인구와 상권은 더욱 활성화될 예정이며 향후 몇 년간 포트무디의 부동산 가치는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챕터 4 워커블 시티로서의 포트무디.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포트무디의 메인 도로들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오코 로드를 중심으로 한 인렛센터, 카하니, 뉴포트 빌리지와 수럴브룩 빌리지 지역이 있습니다. 주상복합 단지들이 잘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걸어서 해결할 수 있는 동네가 포트무디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벨카라파크 번전 레이크도 아이오코 로드 위쪽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바넷 하이웨이와 세인트 존슨 스트리트와 함께 무디 센터 지역이 있습니다. 포트무디의 중심에 위치한 지역으로 에버그린 라인과 웨스트코스트 익스프레스 같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세 번째로는 머레이 스트리트를 따라 조성되어 있는 로컬 맥주거리와 로키포인트 파크 같은 자연경관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가 활동 공간도 쉽게 접근이 가능해 자연과 도시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포트무디 도시는 타 도시에 비해서 차 없이도 여가 생활, 일상 생활을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있는 진정한 워커블 시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챕터 5, 포트무디의 단점. 포트무디의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지만 모든 지역이 그렇듯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기차 소음입니다. 포트무디는 무디 센터와 같은 주요 지역을 지나가는 기차 노선이 있어서 기차가 지나갈 때 발생하는 소음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류 이동을 위한 기차가 지나가는 노선이 있어 새벽 시간이나 밤 시간대에도 기차 소음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규 분양 개발 프로젝트에서 방음 창문과 같은 소음 방지 설계를 통해 기차 소음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무디 센터 스테이션 근처의 개발 프로젝트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지금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기차 소음이 단점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소음 차단 설계를 통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포트무디의 매력과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많은 포트무디의 감성에 어울리는 고층 콘도 프로젝트들이 들어설 예정으로 이제 막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이런 성장의 시작에 앞서 포트무디 지역의 첫 번째 부동산 실거주 투자 구매로 깃발을 꽂기에 좋은 타이밍에 추천드리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인넷 스테이션 역 앞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캐나다에서는 one of the largest 대형 개발사 웨스트그룹 개발사의 인넷 디스트릭트 신규 분양 고층 콘도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먼저 분양되는 첫 번째 빌딩은 최고의 위치를 자랑합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제너럴 인포메이션만 소개를 해드리고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정보들 바로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인넷 디스트릭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일주일 뒤쯤 영상이 나올 예정인데요. 이 인넷 디스트릭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에이전트 크리스 채널을 통해서 분석해 줬으면 하는 부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마구마구 참고해서 속 시원하게 다음 영상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상담은 언제나 편하게 연락 주세요. 에이전트 크리스였습니다. 유바!